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이었었는데요. 아침부터 복잡한 일정들이 잡혀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알듯이 농산물들을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하루 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은 주문하신 분들이 농산물들을 준비해서 포장한 후에 발송을 해드리는 일이 월요일날 일찍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은 택배가 평소보다 일찍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그 외에도 할 일이 있어서요. 뭐냐면은 홍청, 군청, 인허가 문제, 그러니까 개발행위 불법 신고, 그리고 건축물 불법 신고, 이 건이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군청에 또 볼일을 보러 가야 됐고, 자동차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소에 또 방문도 해야 되고, 또 묘목 문제 때문에 또 거기도 갔다 와야 되고, 산림조합 쪽에 또 일이 볼 것이 있어서 거기도 또 좀 들려야 되고, 아주 복잡한 일정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집사람이 일부 군청 일을 보고 저는 바깥의 일을 다른 걸로 이제 채워서 일정을 마치려 했는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문했던 집사람이 업무 처리가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성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묻는 말에 답변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라는 경우에는 말이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게 되면 그 문제를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은 화낼 것도 없고 또 기분 나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작년 4월 달이었는데요. 지금 해가 넘어서서 2021년 4월 중순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을 쫓아다니면서 민원 넣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은 사실상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말로 서로 해결이 된다면 민원은 발생할 일이 없는 것이 또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접 토지주와 우리 간의 사이가 평소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법 토사를 싸서 올려가지고 측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이웃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졌어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또 정화조 공사할 때 우리 전기 다 그냥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봉투에 돈을 넣어 갖고 왔더라고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주시려면 한 1억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이웃간에는 우리도 덕을 볼 때가 있고 약간의 손해가 볼 때도 있고 그쪽에서도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덕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전기세, 물세 그까지 거를 환산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는 서로 좋았던 관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토사 문제 또 불법 행위 문제, 이것은 옆에 사는 저로서는 다 아는 범위 내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갑자기 우리 그 숙소 쪽으로 흙을 막 묻어 쌓는 거예요. 아니 싸도 어느 정도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 숙소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토사를 쌓는 거예요. 석축도 싸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어지간히 쌓아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막 들여 쌓으면은 저도 군청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넣을 대로 넣어봐라 이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적절하게 높은 데 산을 사지 왜 저지대를 사갖고 이렇게 무리하게 흙을 쌓냐. 우리 쪽에 높이가 고지대고 그쪽 방향은 저지대였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반대로 됐어요. 우리 고지대가 저지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토지 인접 지역을 비롯해서
사면이 다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전달이 됐을 때는 소통이 안 돼서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을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민원을 넣기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민원실에다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봐주세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 왜냐? 한 번지를 측량을 해서 개인이 측량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토지 분할을 해요. 그 후에 개발 행위를 하게 되는 순서가 되는데 이 집은 그게 아니에요. 2018년도 5월 달에 불법으로다가 흙을 막 들여 쌓는 거예요. 우리 고지되었고 저지되었는데 까꾸로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느 정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있는 쪽에서 물이 비가 오면 빗물이 그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던 위치 상태로 그냥 놔두세요. 그랬더니 흙을 또 쌓은 거예요. 그 경계선에다가. 그러면 제가 말로 해서 합의가 안 돼서 조치도 안 되고 민원을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민원을 넣을 때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지에 담당자한테 알려줬습니다. 몇 번지에 불법 조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랬더니 전화를 바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로 일단 접수를 한 거예요. 민원이. 그 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서면으로. 국기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해서 무리한 성토 이런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것을 시정 조치를 하고 또 조치가 안 될 경우는 고발 조치하겠다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 후에 조치가 제가 제기한 부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수차례 신문고에도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해명은 엉뚱한 쪽으로 해명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측량을 해봐야 된다. 로드맵을 봐야 된다. 그래서 측량 2번을 했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줬고 로드맵을 보고 어떤 오점이 있는지 추가 제재 조치를 하든지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아예 지금까지. 그럼 1년여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공무원한테. 왜 우리가 문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왜 그쪽 편, 상대편의 생각이라든지 상황을 대변하는 식의 답변을 해주느냐. 우리는 시정 복구를 요청한 것이지 그 사람이 대변을 공무원이 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수차례 해서 공무원이 8월 21일 날인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무원은 어렵게 시험을 봐서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자리에 배정이 되면 거기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고 조치를 반드시 해다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아들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님, 우리 민원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고 조치를 다시 추가로 요청하니 서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서면 답변 해주겠습니다. 여기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왜 안 해주고 회피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합니다. 아예. 그래서 기다렸어요. 또. 다시 민원을 넣고 또 기다렸는데 또 마찬가지 답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노변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경계 침범이라든지 토사 무리한 성토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회신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와 상대편의 경계는 군부대식으로 아주 철판으로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기한 민원 대상자는 당신 내가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우리는 한다. 이렇게 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오늘 목소리를 좀 조정을 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격앙이 돼서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민원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답변을 안 합니다. 담당자가 소리를 막 질러요. 저도 격앙돼서 원성이 약간 높아지더라고요. 다시 생각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2층에 그 감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계에 올라가서 담당 직원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넣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감사계에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그 조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조사계의 직원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요. 이렇게 불러서 있는 자리에서 3자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궤변을 하더라고요. 200평방미터 안에 성토하는 부분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런 조항을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는 200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 해당 필지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번지수 내에 일단 흙을 갖다 싼 거예요. 허가 없이. 그럼 그것이 농지인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 현행 법에서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그런데 농지로 쓰지 아니하고 대지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측량하기 전에는 흙을 쌓아서 형질 변경을 한 후에 용도는 농지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객토로 본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에 동일한 자리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 전에 성토를 하고 대지로 바뀐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해왔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한 번지를 그냥 쪼개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요. 그럼 측량을 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군청에 수수료 얼마를 내고 할 테니 측량을 해다오. 그래서 공식적인 국가 아마 기관이 그랬을 겁니다. 개인 업체는 아니에요. 국가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측량 결과를 나온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을 잘라서 여기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그 민원 넣기 전에 제가 그 번지수를 농사를 지었고 제 땅이었어요. 그게 원래. 그러면 제가 팔았고 그러면 농사를 2018년까지 지었습니다. 제가 옥수수 농사를 지었고 방송도 그 옥수수를 촬영한 방송도 몇 번 했어요. JTBC에서도 하고 또 다른 방송도 하고 그래서 찰옥수수 판매하는 거에 대한 이 홍보도 되고 그래서 큰 힘도 얻고 그랬었는데 아니 딴 사람이 농사진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진 땅을 내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믿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에 다른 문제로 민원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것도 허락 없이 남의 땅을 통과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어 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 땅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군청에 찾아가서 이 부분도 우리 주변에 인허가를 낼 때는 남의 땅을 이용할 때는 허락이라든지 그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개선이 돼서 그 문제가 풀리긴 풀렸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때도 민원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그 문제로 찍다 보니까 요번에 문제된 이 번지수 지번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복토하고 성토한 부분이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출을 했는데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냐. 사람으로서 말로 통하지 않았을 때는 공식 기관인 홍천군청의 개발행위 담당자한테 우리가 민원을 넣은 것이니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시행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이건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도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다시 해가 넘어갔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민원실 차여가지고 저한테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이 나한테 공무원으로서 화낼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민원을 접수한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따지러 오겠냐.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화낼 일이 없지 않냐.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근데 그쪽 그 상대편의 내용을 얘기하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요새도 이런 공무원이 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공무원들이 다 봤어요. 오늘 홍천군청 민원실에서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제가 가려고 한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묻는 말에 답변 안 하고 그런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지켜놓고 갔어요. 가는데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대한민국 그 홍천군 공무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담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공부 잘해야 되고 그 교육 다 받고 해당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자리를 배정해서 거기서 일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무원은 뭐냐? 민원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규정에 따라 시정할 건 시정하고 허가할 것은 허가하는 그 행위를 민원 처리 행위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은 그거를 해결하면서 일을 하는 대가로 봉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의 돈이 아닌 국가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자기는 받아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상당히 비싸요. 일반 공장 노동자보다 상당히 비싼 봉급을 받는 이유는 고급스러운 업무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대가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월급으로 주는 겁니다. 또 일을 하다 힘들 것 같으니까 보너스도 주고 또 일을 하다 잘하고 그러면 상도 주고 또 능력이 좋으면 진급할 때 점수가 가산돼서 계장,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승진도 잘 되는 것이 공무원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인이 찾아가면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고 묻는 말에 답변도 안 하고 자리 비켜요. 막 가면은 비켜버리더라고. 요즘 공무원이 그게 지금 오늘 감사계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과연 나하고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접수를 했던 것이고 그 내용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이고 국민신문고에다 한두 번 낸 게 아니에요. 지금 5번째인가 6번째가 아마 지금 접수됐을 겁니다. 이어서 극과만 그런 것도 안 해요. 건축과도 제가 3번을 갔어요. 지금 안 해요. 오늘 또 갔어요. 건축과 직원은 그래도 뭐 이렇게 신경질을 안 내더라고요. 얼굴 참 뭐 그쪽 분야는 조금 접어두겠습니다. 일단 개발행위과 담당 공무원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판관은 아니지만 우리는 산 밑에 사는 촌놈입니다. 농사를 짓고 농장을 경영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규칙이 있는 거고 그 시행령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행령을 찾아서 살펴보고 그 내용대로 부합되면은
부합되는 대로 부적절을 하다 그러면 시정 조치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초기에 말했던 로드맵 보면 안다, 도면을 보면은 안다, 측량을 하면 안다. 그 중에서 실측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마 2, 3일 전에 이제 받았어요. 해당 공무원한테. 거기를 보니까 경계 침범한 부분들이 사방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2m 정도 농토에 성토한 부분만 얘기는, 그건 그 성토가 아니거든요. 불법 행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지 구획 정리하기 전에 흙을 채우고 분할을 한 후에 대지 변경을 한 게 불법인 거예요. 몇 센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가 참 이것은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알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뭐 페이스북에도 쓰고 뭐 군수님도 찾으러 갔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대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막더라고, 차단해요. 왜냐하면 그 뭐 이 군수 밑에 이 비서실인가요? 거기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안 돼서 감사계도 찾아가고 담당 계장도 만나고 안 돼서 군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상담 성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정중이 안 된다는데 그걸 뭐 굳이 어떻게 밀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일반 촌놈이 그 뭐 군수님 함부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수님은 제가 찍은 군수님이에요. 내 편에 서서 생각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일개 개인, 산 밑에 농업인이에요. 그러면 그보다는 제가 항의하고 싶은 건 공무원의 태도가 이래서 되겠나. 성실하게 답변하고 친절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아마 임명이 되게 되면 아마 공무원 선서라는 것 할 겁니다. 그리고 강령, 행동 강령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 또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시행령 또 조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무시하고 서면 답변 한다고 해놓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게 과연 이해가 가는 행위일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로드맵을 그 직원이 찍어준 걸 보니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농사 졌을 때 있던 땅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찍은 게 아니잖아요. 항공으로 다 이렇게 해서 로드맵 그 차가 있어서 찍잖아요. 그게 다 나와 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건 이건 큰 문제가 아니냐가. 내가 뭐 답답해서가 아니고 법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흡족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규정대로, 거기에 현실을 파악해서 그대로 민원인이 왜 이런 민원을 넣는가, 거기에 대한 다만 10분만 더 이해만 했어도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의 능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당 민원 담당 공무원은 많은 업무가 있어요. 과중한 업무를 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 출근해야 되고 늦게까지 퇴근 안 하고 집에 가서 문서 정리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봤을 때 처리를 얼른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이걸 1년을 끌면서 업무 차질을 가져온다면 그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하시는 이제 군수님, 뭐 지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군수, 홍천 군수 도장이 빨간 거 사각형으로 크게 찍어서 와요. 그 문서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신문고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답변을 오고 그 밑에 홍천 군수님 사인도 아니야. 이건 직인 팍 찍어갖고 와. 그냥 막 여벌로 찍어주냐 이거예요. 이런 공무원이 난 요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과 가면 정말 친절해요. 경찰서 같은 데 가봐요. 얼마나 친절한지 알아요?
얼마 전에 저도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친구같이, 동생같이, 형님같이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절하니까. 조사 받으러 간 사람한테 옛날에 경찰 그러면 좀 무서웠다고요. 근데 요즘 가면은 민원실 가보세요. 경찰서 민원실, 홍천군 경찰서 민원실 가면은 엄청 친절해요. 교통과 또 민원실, 형사하시는 분, 지능범죄 조사관가, 하여튼 요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과가 이상하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가봤는데, 경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조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정말 기분 좋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막 시원시원하게. 그런데 답은 사실은 저한테는 만족스러운다고는 안 해요. 그렇다 해도 그렇게 답변해 줬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민원인으로서의 진짜 평판은, 친절한 경관, 이렇게 그냥 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26분짜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을 모르시거나 또 내가 민원 발생이 돼서 민원 대상이 되거나 민원이 될 때 어떤 답을 내려야 될까요? 사실은 답은 말과 대답입니다. 말을 하면 대답만 하시면 돼요. 대답을 알아듣게만 하시면 민원 발생 안 된다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지간이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그분한테 제출을 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답변을 적절하게 했을 때는 흡족한 만족도를 우리가 얻어서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무리 민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제 이야기를 받아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좋게 봐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사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좋아요, 공감 눌러달라고 난 글씨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난한 자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빚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빚이 1원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돈을 내준다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65살 용환영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기분 좋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